코정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22강 A파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A파동 특징 공부하고 매매 전략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5번 파동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상승 국면이 끝나고 조정 국면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충격 파동 A, B, C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됐고 그 첫 번째 A 파동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A 파동의 특징 1번에서부터 5번 파동 이후에 나타난다. 3개 또는 5개의 파동으로 세분화된다. A 파동이 3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어요. 3개로 세분화된다면 플랫, 불규칙 조정, 삼각수렴 조정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고 5개로 세분된다. 그러면 지그재그 조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조정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A파동 특징 여기에는 적지 않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시간과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이제 1번 파동이 보이고 2번 파동이 보인단 말이에요. 1번 파동은 충격 파동이고 2번 파동은 조정 파동이에요. 무조건은 알지만 대체적으로 충격 파동보다는 조정 파동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3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2번 파동에서는 7시간 정도 걸리겠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오래 걸리면 여기서는 또 짧게 걸리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놓고 본다면 충격 파동보다 이제 횡보 조정하는 구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이 한 파동이 완성되면 또 1번 파동, 2번 파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3번 파동이 시작되겠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1번 파동이고 여기가 2번 파동이란 말이에요. 여기랑 비교했을 때 이제 이거랑 비교했을 때 전체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3시간이 걸렸다, 아니 7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이 ABC 조정은 무조건 7시간 이상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더 큰 사이클이고 더 큰 범위이기 때문에 파동의 힘과 기간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파동이 또 조정이 만약에 1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ABC 조정도 무조건 100원 이상의 조정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게 또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A 파동이 만약에 ABC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정 끝났네. 이제 3파 시작이다 하고 타다가 이제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조정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ABC 조정이 길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2번하고 4번 조정을 보면서 조정에 대해서 이 정도 시간이 걸리겠구나 생각을 하다가 5번 파동에서 딱 깔끔하게 ABC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정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시작이고 이후에 B파동과 C파동이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그걸 항상 염두를 해야 돼요. 이 작은 파동에 나왔던 조정들보다 더 큰 조정이 있을 것이고 가격적이나 시간적으로 그렇게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길고 지루한 하락장이 시작된다. 5번 파동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못했다면 A 파동이 시작할 때 매도를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이제 A 파동이 시작할 때 매도를 하는 건 당연한데 A 파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문제인 거죠. A 파동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전에 코정이 충격 파동과 조정 파동 공부하면서 이 세분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1번부터 5번까지 파동을 세분화하면 여기 이 세분한 게 이거죠. 이게 1번 파동도 5개, 3개, 5개, 3개, 5개 총 21개가 나온다고 했어요. 한 번 더 세분화해서 이 파동을 세분화해서 21개가 나온 걸 확인을 해야지 A 파동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쉽게 A 파동을 찾을 수가 있어요. A 파동 바닥에 사서 B 파동 꼭대기에서 파는 역추세 매매는 위험하다. 역추세 매매가 이제 반대 매매죠. 이제 변곡점을 찾아서 잘하면 굉장히 좋죠. 하지만 굉장히 난이도 있는 매매예요.
누구나 생각을 하죠. 어, 어, A 바닥에서 사서 B에서 팔고 C에서 다시 매수하면 되겠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A 파동은 저점을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먼저 얘기를 할게요. A 파동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3개의 파동으로 나올지 5개로 나올지 바닥이 어디일지 몰라요. 근데 A 파동이 완성이 되면 B 파동과 C 파동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얘가 3개가 나오고 5개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B 파동이 어느 정도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A 파동의 길이나 시간에 따라서 C 파동도 어느 정도 가겠구나 예측이 돼요. 그래서 A 파동에서 매매 타이밍을 놓쳤다면 굳이 매매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A 파동에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A, B, C 아니면 1, 2, 3, 4, 5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3개의 파동으로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올라가고 깨졌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A 바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B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5개가 나온다면 지그재그 확정이기 때문에 B 반등이 세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수적으로 바닥을 예측을 한다면 5개가 다 나오는 게 A 파동 저점을 예측하는 게 쉽다. A 파동 매도 포지션을 놓쳤다면 5파 꼭대기를 놓쳤다면 A 파동에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B 파동에서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A 파동이 완성되면 B 파동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 예측이 되잖아요. 그때 그 B 파동 꼭대기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히려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낫고, 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B 파동도 다 기다리고 이제 C 파동을 예측을 해볼 수 있죠. A 파동 길이나 가격이나 뭐 차트 패턴이나 뭐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그때 매수 포지션을 노려보는 것이 오히려 낫다. A 파동에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무조건 5파 고점에서 매도하고 관망하는 그러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제 자산을 재분배하는, 그리고 다음 상승을 대비하는데 다음 상승을 대비하는 이런 매매 계획을 짜는데 활용되는 시간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고정을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정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파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